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뒤로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네, 충분께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다고요. 네, 미세먼지 농도가 올 들어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농도가 역대 가장 높은데요. 지난 1월 서울의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29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1시 서울은 16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요. 지금은 141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기준인 75 마이크로그램보다 2배가량이 높습니다.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중부 지역에 이어 오전 7시 경기 남부와 동부 권역에도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또 1시간 전부터 제주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로써 영남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종이 155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경기 144, 전북이 13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7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닷새째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행정 공공기관 차량은 끝자리 수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요. 서울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도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와 함께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동안 3만 달러 달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공식 확인됐습니다. 2006년 2만 달러 돌파 뒤 12년 만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는 2.7% 성장했습니다. 4분기에 1%가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고요. 2006년 2만 달러 돌파 뒤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또 지난해 GDP는 2.7% 성장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2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2월보다 0.5%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0.5% 상승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수준을 보인 겁니다. 통계청은 석유류와 채소류 값이 안정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상승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유총이 계약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처리하면서 일선 사립 유치원들은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새 학기부터 보육 대란이 올까 마음 졸였던 학부모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었는데요. 등원 시간이 가까워진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송파구의 유치원 앞입니다. 자, 이제 아이들 유치원 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 송파구의 유치원 앞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등록한 원화 수만 300명에 가까울 정도로 제법 규모가 큰 곳인데요. 어제 오후 5시까지만 해도 무기한 계약 연기를 결정하고 계약 연기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한 겁니다. 그나마 돌봄 서비스는 제공했지만 당장 보육 대란이 오는 건 아닌지 학부모들 혼란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한유총이 계약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처리하면서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오늘부터 개원하게 되면서 잠시 뒤부터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전 10시부터는 새로 입학한 원화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선 사립 유치원들은 전부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263곳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저조한 참여율과 부정적 여론으로 한유총이 하루 만에 투쟁 철회 방침을 결정하면서 오늘부터는 이곳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들이 정상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우려했던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진 않으면서 학부모들도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운영 정상화와는 별개로 정부는 강경한 방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들을 다시 현장 조사해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오늘도 문을 열지 않거나 돌봄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학 연기 철회와는 상관없이 공익을 해친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유총 역시 집단행동 카드는 접었지만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고 갈등의 불씨가 꺼질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유치원 앞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연일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면서 개학식과 입학식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평생 남을 입학식 사진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찍어야 했는데요. 부모님들은 봄 소풍이 걱정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굣길. 아이들의 표정은 밝지만 날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째 뿌연 공기에 마스크를 한 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걱정입니다. 학교 가면 체육 활동 같은 거 신경 쓰이고 이제 곧 현장학습 소풍 갈 텐데 그런 것도 사실 솔직히 신경이 쓰여요.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은 신입생들 역시 마스크는 필수품입니다. 기념사진을 찍는 순간조차도 아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정도입니다. 아이들의 첫 출발, 미세먼지가 아쉽습니다. 오늘 하루는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미세먼지 그 농도를 확인하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빨리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실 줄 모르는 미세먼지는 행사를 준비한 학교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 자동차도 이부제하고 입학식 할 때 마스크를 등하교 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생들에게는 이알림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등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뿌연 날씨는 연휴를 보낸 직장인들의 걸음도 재촉합니다. 탁한 공기를 피해 얼른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이니까 회사로 빨리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한결같이 하루빨리 뿌연 먼지가 걷히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베트남 일정을 마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도 들르지 않았고 최단거리 노선을 선택하면서 갈 때보다 5시간이나 시간을 줄였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귀국길에도 베트남에 갈 때와 똑같이 최단거리 노선으로 중국을 가로질렀습니다. 지난 2일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해 난닝과 창사, 우한을 거쳐 내륙을 관통한 뒤 텐진, 선양, 단둥을 거쳤습니다. 전용 열차는 어젯밤 북중 국경을 넘어 신의주로 진입했고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에서 베트남 동당까지 갈 때는 약 66시간이 걸렸지만 귀국길은 5시간 이상 단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귀국을 서두른 것은 북미 간 핵담판 결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조속한 귀국이 필요했고 합의 무산과 장기간 여행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귀국길에 베이징에도 들르지 않아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는 점도 고려 요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일주일 뒤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대응 방안이 마련된 뒤 시간을 두고 회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길은 전 세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지만 귀국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동선 노출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언론 취재도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중단은 비용 문제 때문에 오래전에 내린 결정이라며 북한에 양보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훈련 관련 문제는 결코 논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는 오래전 내린 결정이라면서 훈련에 너무 큰 비용이 들고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려 한미훈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이틀째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민 겁니다. 앞서 한미 당국은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인 캐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훈련 중단만 내줬다는 비판이 일자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뒤 회견에서도 한미훈련 비용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We spen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n those exercises, and I hated to see it. I thought it was unfair, and frankly, I was sort of the opinion that South Korea should help us with that. 훈련 중단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비용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1년마다 방위비 협상을 하게 된 우리로서는 추가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존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 중인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북한 영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작동 징후가 없으며 재처리 활동도 관측하지 못했지만 이미 보고된 우라늄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은 계속 가동 중인 징후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후속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길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 입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주기 바랍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영변외에 다른 핵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말한 이른바 영변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보당국은 한 채 어긋남 없이 정확히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북한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회동합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특히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과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 주요국 대사가 교체될 전망입니다. 외교라인 재정비로 4강 외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으로 2달가량 비어있던 주중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합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 등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민감한 한일 관계를 책임질 주일 대사에는 남관표 전 안보실 2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주일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데다 조약 관련 전문가라 민감한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후임에는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2년 이후 줄곧 해외 근무를 해왔는데 근무지가 대부분 러시아로 외교부 내 최고 러시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과거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맡을 정도로 현지어 구사 능력이 탁월한 데다 현안에 능통하다는 평가지만 외무고시 출신도 아닌 데다 본부에서 국장도 지내지 않은 만큼 파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유임이 유력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중반에 접어드는 상황에서의 주요국 대사 교체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오늘 회의에는 여당에서는 송영길 동북아 평화협력위원장과 심재권 한반도 비핵화 특별위원장을 포함해서 당내 대북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후속 조치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합니다. 황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연장선에 있는 일정이자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조했던 통합 차원의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2인 1조로 일하다 사고가 나면서 최악의 참변은 피했습니다. 유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하청업체 소속 48살 윤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 석탄 공급 설비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윤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끼임 사고는 윤 씨가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설비를 점검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정착된 2인 1조 근무 원칙에 따라 동료가 사고 직후 기계를 멈춰 참변은 피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고가 난 시외버스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남해고속도로 창원 분기점에서 25톤 화물차가 1톤 화물차와 시외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시외버스 승객 10명 가운데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피해 급하게 진로를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충남 천안시에 있는 골재회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회사 관계자 47살 김모 씨가 숨졌고 49살 윤모 씨는 중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 지상 2층 규모의 조립식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서 도로 아래에 묻힌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20개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겼고 도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으며 하남시청 직원들이 상수도관 긴급 복구에 투입됐습니다. 하남시 관계자는 도로 지하 1.3m 깊이에 묻혀있던 직경 100mm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며 오늘 오전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 10여 명이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등 전자 분야에 근무한 종사자 14명이 유방암과 폐암이 걸렸다며 이들의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재 신청자 중에는 삼성전자 사내협력사에서
가스 감지기 설치 기사로 일하다 지난해 10월 백혈병으로 숨진 고 이만결 씨도 포함됐습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문호 대표를 불러 경찰과의 유착설을 추궁했습니다. 또 마약 혐의로 입건된 클럽 관계자는 이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닝썬과 경찰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문호 대표와 뇌물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모 씨를 동시에 불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출신 브로커의 지시로 버닝썬 측에서 돈을 건네받아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네 번째 소환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지난해 7월 버닝썬이 미성년자 출입 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버닝썬의 또 다른 대표인 이모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뇌물 전달책 이 씨를 통해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마약 의혹과 관련해 버닝썬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문호 대표의 경우 유착 의혹에 이어 마약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틀 연속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국가수의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승리의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만큼 권익위 측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빅뱅 승리의 경차 조사 당일 새벽 파쇄업체를 불러 물품을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현석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파쇄업체를 부르는 일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해온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산관리팀에서 작성해 직원에게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이미지 여러 장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미중 무역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미국 시간 4일 현지 인터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결승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합니다. 중국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최고 지도부와 2,9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인대 개막식을 열 예정입니다. 개막식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정부 공작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 6.5% 안팎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피가 어제 반등하는 듯했지만 외국인이 대거 중국으로 향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은 제한적인 영향에 그쳤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하노이 쇼크로 무너진 국내 증시. 결렬 뒤 처음으로 문을 연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연휴 동안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실망감이 줄고 아시아 지수도 반등에 성공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매도 속에 오후 2시쯤에는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소폭 하락하며 2190선으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노이 쇼크도 경협주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었습니다. 세계 주가지수 발표 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신흥시장 지수에서 중국의 비중을 높인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중국을 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기관과 개인이 각각 767억 원, 403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1,32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 지수라던가 아르헨티나 지수에 대한 편입도 추가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국내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2% 넘게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른 1달러에 1124.9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연말정산 때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겠다는 원래 취지를 대부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도입한 목적은 원래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매출액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세원 파악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래 목적이 대부분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하는 등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직장인 한 명이 연말정산에서 평균적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51만 원이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24만 5천 원일 정도로 이미 중요한 연말정산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서도 직장인 1,500여 명 가운데 60% 가까이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폐지 의견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복지가 늘어가고 정책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정책의 1차적인 타겟이 세금을 이렇게 성실히 잘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아마 공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제로페이에는 소득 공제율이 40%까지 올라가는 것과는 반대되는 정책이라 신용카드 업계는 정부 정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낮췄는데 소득 공제까지 축소하는 것은 카드 업계와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는 물론 세부적인 축소 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연일 미세먼지가 심해지더니 오늘 아침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무려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서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0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보도 어제보다 확대 강화됐습니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과 또 호남 지역, 제주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도 대기 정체 속에 낮 동안 스모그가 또 유입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 영동과 영남, 제주는 나쁨 수준으로 전국이 나쁨 단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실외 활동은 삼가시고요.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크게 올라서 날씨는 포근합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울산, 광주 17도, 제주는 15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집니다. 모레 동해안과 경기, 충북 지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이후 기류가 좀 바뀌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숨이 턱턱 막히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벌써 닷새째입니다. 미세먼지도 재난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언론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고민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YTN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